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의 보태라고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 돈 가지고 내 자식 도와주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족 간 계좌이체나 현금 거래는 증여로 볼 여지가 있어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족끼리 계좌이체 많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속세 세무조사는 과거 10년치의 계좌이체 내역까지 조사할 수 있어 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자녀에게 2억 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2억,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억 1,700만 원을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주는 방법은 바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 증여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는데요. 즉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배우자는 6억 원, 직계 존속 5천만 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입니다. 직계 비속의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매번 증여할 때마다 이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하여 이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되는 이상의 금액은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차용증을 쓸 때 따로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차용증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차용 일자, 차용 금액, 차용 목적, 상환 시기, 상환 방법, 이자율, 이자 지급일, 지급 방법,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차용 날짜를 쓰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차용 금액은 2억 원을 빌려준다 했을 때 아라비아 숫자로 2억 원 이렇게 쓰면 나중에 0 하나를 잘못 썼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글로 2억 원 정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고 참고로 자신의 소득 대비 너무 과한 금액을 차용한다 하면 증여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용 금액은 연소득 5배 이내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상환일은 갚을 날짜를 쓰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8년 2월 10일 만기 일시 상환 이런 식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서 30년간 빌린다 하면 갚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차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번째, 입금 계좌입니다. 입금 계좌와 예금주도 기록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농협 123-45-67890, 김희망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이자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 자녀 간 차용도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차용증과 마찬가지로 이자를 꼭 설정해야 합니다. 그럼 이자는 얼마나 줘야 할까요? 이자는 세법상 4.6%를 받게 되어 있어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4.6%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낮게 받는 이자만큼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가 연간 1,000만 원 이하이면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1,000만 원이 되는 원금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2억 1,700만 원. 그래서 2억 1,700만 원은 차용증을 써서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법에서 정한 이자는 4.6%이지만 실제로는 2%든 3%든 자율적으로 정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중요한 것은 소액이라도 이자 지급을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모 자녀 간의 차용증은 증여라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최근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 내역뿐만 아니라 차용 기간, 차용 금액, 자녀의 소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차용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한다고 하니 이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이자를 이렇게 받기로 했다면 이자 지급 시기가 있어야겠죠. 이자 지급 시기는 매월, 매년 이렇게 설정하셔도 되고 변제일에 한꺼번에 주겠다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이자를 1회라도 혹은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즉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기록해 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적사항인데요.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차용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봤는데요. 차용증 작성 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돈을 빌릴 때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공증을 받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공증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증과 똑같은 효력이 있으면서도 저렴하게 차용증 작성 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체국 내용증명입니다. 총 3부를 기록해서 한 부는 발송, 한 부는 우체국 보관, 한 부는 본인이 보관하는데요. 비용은 대략 5,000원 정도 됩니다. 두 번째,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기입니다. 등기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지방법원 내 등기과가 있는데요. 서류 한 장에 600원, 양쪽 모두 보관해야 하니 2장에 1,200원이면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차용증도 썼고 내용증명도 보냈다면 증여가 아닌 걸로 인정될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게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차용증에 작성한 대로 매월 이자를 부모님께 드렸다면 돈을 빌려준 부모는 이자소득이 생겼으니 국세청에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원천징수세액은 27.5%로 매달 이자를 20만 원씩 받았다면 1년에 240만 원이겠죠. 240만 원에 27.5%, 60만 원을 이자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 대신 매년 원금의 3% 정도를 상환하는 것이 좋은데요. 2억을 빌렸다면 1년에 600만 원, 매월 50만 원 정도의 원금 상환의 명목으로 이체한다면 부모님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돌려받는 거라 이자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이미 원금 분할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도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포함해 차용증을 쓰셔도 되지만 네이버에서 차용증 양식 등으로 검색해 보시면 샘플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